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진로 결정 요인에 따라서 진로 지도를 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학습 목표는 첫째, 진로 결정 요인에 따라서 진로 지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성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진로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 짓고자 할 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말합니다. 진로 결정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들은 한 개인의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할 때는 이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요인은 한 개인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한 진로 결정의 요인이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개인적 요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적성, 흥미, 가치관, 성격, 신체적 조건을 말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부모의 직업과 교육 수준,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 가정의 전통과 종교, 가정의 경제적 여건, 가정의 심리적 환경, 교사나 친구의 영향,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적 요인은 직업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직업의 수준과 요인, 직업 분야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서는 사회 경제적 체제나 산업, 직업 구조, 교육, 자격증, 제도, 과학기술의 발달, 노동시장의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진로 결정 요인을 보시면 개인적 요인과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그리고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전부 다 영향을 미쳐서 진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로 결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진학하게 되는 것은 진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하게 되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런 데에 대한 진로를 인식하고 이 진로를 인식한 걸 바탕으로 중학교 단계가 돼서는 진로 탐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진로 준비를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을 하는 과정으로 진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진로 결정 요인 중에서 개인적 요건이면서 가장 개인에게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적성입니다. 적성은 직업에 대한 각 개인의 적응 능력 또는 어떤 사물에 알맞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가진 적성이란 어떠한 특수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쉽게 학습하고 그 기능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특수한 잠재 능력을 말합니다.
지능 또는 일반 능력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의 가능성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적성은 구체적인 특정 활동이나 직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의미하며 나가 그 적성을 알아야 그에 따른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부모나 진로 직업 체험 지도사들의 뜻에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적성검사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체크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쉽습니다. 이 적성검사는 무료와 유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로 적성에 관련된 검사 기관을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그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들과 만나서 진로 상담을 하게 될 때 내담자의 적성을 검사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터넷의 검색 도구에다가 적성 검사라고 치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무료 사이트가 많습니다. 거기에 가셔가지고 적성 검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적성에 따라서 직업을 추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성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직업 적성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충 알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성 요인은 일반 적성 능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 지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 형태 지각 능력, 운동 조절 능력, 손가락 능력, 손 재능, 기계 추리력, 척도 해석 능력 등 11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업과 적성과의 관계는 자기 소질이나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일에 대한 흥미나 창의력이 증가되어서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 작업에 대한 능률이 오르지 않을 뿐더러 직장 생활이 재미없어지고 불만이 싹트서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성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로 상담을 할 때 관련 직업을 추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적성 능력이라는 것은 지시사항이나 사실, 원리를 추리하고 응용하는 능력, 복잡한 자료나 기초를 학습하고 암기하는 일반 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과학과 사회학 분야의 직업을 추천한 것이 좋습니다. 또는 언어 능력, 즉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정보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연구가, 평론가, 논설위원 같은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 즉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사무계통의 직업, 격리원, 회사원, 사무원, 회계원 같은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지각 능력, 즉 유인물이나 궤도나 표 등에서 문자나 기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식별하는 능력이 높을 경우에 프로그래머, 격리, 서기 같은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지각 능력, 즉 입체적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실제 물체를 회전 또는 분했을 때의 형태를 상상하는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설계나 건축, 미술, 가구 디자인 관련 직업을 추천하면 좋습니다. 또한 형태 지각 능력, 즉 물체나 도면을 비교 판별하여 형태나
명암의 근소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면 사진 재판, 제도 등의 사무 분야, 도안, 디자인 분야의 응용 미술 분야의 직업을 추천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 조절 능력으로서 눈과 손가락 같이 움직여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외과 수술과 치과 치료 작업, 전자, 전기, 세공, 운동선수를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손가락 재능은 손가락을 사용하여 작은 물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정밀기계, 광학, 악기 연주, 공예 작업 관련 예능 분야의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재능, 즉 물체를 옮겨서 놓거나 돌리는 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는 기능적이고 숙련되게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운전직, 악단 지휘, 기타 금속 부품 제작, 기타 신체적 부품의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 추리력, 즉 각종 기계기구 및 물리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토목기계, 기계조립, 시설 분야, 공장 기술자를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척도 해석 능력, 즉 척도 그래프, 차트 기계 등을 신속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이공학, 화학, 수학, 의학 등의 분야, 실험 및 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좋습니다.